이 포르쉐 카이엔이 보통 1억이 넘어갑니다. 근데 제가 5천만 원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해도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. 왜냐면 무지막지한 기름값과 유지비 때문에. 그런데 오늘 나올 차들은요, 이 차만큼이나 고급 차인데 기름값 걱정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차들이라는 거죠. 바로 가보시죠. 근데 여러분, 혹시 엔비디아라고 아십니까?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. 딱 5년 전인 2021년쯤에 주변에서 엔비디아 주식 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나요? 이게 뭐 하는 회사인데?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아니야? 그거 사서 돈이 되겠어?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.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됐고, 그때 그걸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사실 세상은 늘 비슷합니다. 가치가 없어서 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싼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들도 결이 살짝 비슷합니다. 한때는 8천을 넘게 호가하고 1억 이상씩 가는 고급 차들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고 외면을 하면서 가격이 반값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.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? 연비가 리터당 15, 16, 심지어는 17km 이상 나오는 차들도 있습니다. 잠깐만, 반값 된 고급차인데 기름도 생각보다 안 먹는다고?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연비까지 좋은 이 중고차 시장의 엔비디아 주식 같은 바로 그 첫 번째 차, 렉서스 ES300H입니다. 수입차는 타고 싶은데 수리비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? 잔고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? 하시는 분들에게 이 교과서 정답지 같은 차죠. 신차 가격이 7등록세까지 다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비싼 놈인데, 현재 중고 시세로 5, 6년 차에 접어든 매물들이 딱 반값 수준인 3천 초중반에서 4천 초반대면 상태가 아주 짱짱한 놈들로 골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최신형 소나타 중고 가격이면 이 프리미엄 세단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에이, 그래도 고급 수입차인데 기름 꽤나 먹겠지. 하이브리드라고 해봐야 덩치가 이렇게 큰데 연비가 나오겠어?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제가 지금부터 깨 부숴보겠습니다. 이 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연비입니다.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최악의 시내 한복판에 이 차를 던져놔도 리터당 15에서 20km가 나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, 이 기름 한번 가득 넣으면 이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이 1000km 가까이 찍히고요, 이 기름 게이지가 너무 안 떨어져서 이거 주유구 고장난 거 아닌가? 하고 정비소에 찾아가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차가 이 차라는 거죠. 이 덩치 큰 고급 세단이 경차보다 기름을 안 먹는 기적, 믿어지십니까?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가 이 스마트폰 쓸 때 이 화면을 안 볼 때는 절전 모드로 바뀌면서 배터리를 아끼게 되잖아요. 이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딱 그 구조입니다. 출퇴근길에 꽉 막히는 도로에서 다른 차들은 기름을 뿌리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차는 핸드폰 절전 모드처럼 엔진을 완전히 꺼버립니다.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이 전기 에너지만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. 즉, 여러분의 지갑에서 기름값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구조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한 고객님 이야기인데요,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줄곧 구형 소형차만 타시던 50대 분이신데요, 하루는 비 오는 날 따님분을 데리러 학교에 가셨는데 이 따님이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고 저 멀리 골목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랍니다. 그리고 다음 날인가 오셔서 이 차를 사가신 거예요. 그리고 한 달 뒤 다 돼서인가 연락이 오셨는데, 카모왕님, 요즘은 딸내미가 매일같이 데리러 오라고 해서 피곤해 죽겠네요. 차 좋다고 아주 그냥 싱글벙글. 근데 더 웃긴 거는 소형차 탈 때보다 기름값이 더 줄었어요. 참 이게 돈이 좋은 건지 여태까지 제가 미련하게 몰랐던 건지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,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효율과 타협이라는 이 이름 뒤에 숨어서 내가 진짜 원하고 누려야 할 가치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. 나중에 돈 더 벌면 타야지,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타야지 하면서 말이죠.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타이밍입니다. 남들이 디젤이다 수입차다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을 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의 품격을 누립니다. 어이 카마왕아, 그래도 남자가 웅장한 대형 플래그십 세단 한 번은 타봐야지 하시는 분들의 가슴이 뛰게 할 차량, 바로 BMW 730D입니다.
이 차 신차 가격이 취등록세까지 다 합치면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던 거의 웬만한 집 한 채 값 하던 녀석이죠. 그런데 지금 수입 대형 세단 특유의 무지막지한 감가상각을 정면으로 제대로 얻어맞으면서 현재 중고 시세로는 17에서 18년식 키로수 10만 초중반대까지 보시면 2천 초중반에서 3천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 차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.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압니다. 미쳤냐? 연식도 된 수입차를, 그것도 대형 세단을 수리비 폭탄에 기름값 2,000원 시대에 이거 타면 파산이다. 아니 여러분, 아무렴 제가 이 불경기에 고유가 시대에 그런 차를 추천해 드리겠습니까?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. 보통은 이 차가 말이죠, 3000cc 디젤 엔진이라 기름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, 이 차가 말이죠, 고속도로 올려서 크루즈 컨트롤 딱 걸어 놓으면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? 무려 17에서 최대 19km까지 찍힙니다. 이 덩치 큰 플래그십 세단이 고속도로에서는 아반떼보다 기름을 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해도 기름통이 반 넘게, 반 정도는 아무튼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솔린보다 디젤 기름값이 더 저렴해서 디젤이 연비가 더 나오는 거다라고 알고 계신데, 일단 아닙니다.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 소주랑 맥주가 있습니다. 이 소주가 맥주보다 싸잖아요. 근데 소주 한 잔이랑 맥주 한 잔이랑 알코올 도수가 같나요? 아니죠. 소주 한 잔이 훨씬 더 독하고 빨리 취하잖아요. 이 디젤이 소주인 겁니다. 가격이 싸서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 기름 한 방울 태울 때 나오는 힘 자체가 가솔린보다 훨씬 세거든요. 그래서 효율이 더 나오는 거고요. 이 BMW 6기통 디젤 엔진은 특히 전 세계 엔진 기술력으로는 이 첫손에 꼽히는 거의 명작이라 더더욱 연비 효율이 좋은 겁니다. 인터넷 세상에서는 연식 좀 된 수입 대형 세단이다 하면은 수리비 폭탄이다, 오일 가는 데만 몇백만 원 든다, 이렇게 겁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.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. 제가 생각한 BMW 7 시리즈는요, 마치 34평 아파트 사시던 분이 50평 아파트 보고 관리비 많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살아보니까 그전보다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집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만족감, 넓어진 공간, 가족들이 좋아할 모습까지 생각하면 이 정도 관리비 낼만하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. 이 BMW 730D가 딱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나온 두 차들에 보통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잖아요. 저 차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타는 차다, 유지비가 장난 아닐 거야, 나랑은 거리가 먼 차다. 근데 그 편견이요, 사실은 신차 기준 얘기입니다.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.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대로 사는 사람, 그리고 하나는 직접 따져보고 결정하는 사람.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? 여러분,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. 돈 조금 더 쓰시는 것보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, 그게 더 아깝습니다. 그런 의미로 남자로 한 번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한 번 타보는 차 바로 가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우리 남성들의 영원한 워너비 대형 세단의 절대 황제, 바로 벤츠 S350D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에 가까웠죠.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벤츠 E클래스까지는 차고 이 S클래스부터는 작품이다. 네,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죠. 신차 가격이 취등록세까지 다 하면 1억 5천. 이야, 그쵸? 사실 이 차를 꼭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 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차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거죠. 그런데 이 차 나온 지가 한 4, 5년이 됐을까요? 지금 중고차 가격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.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. 21에서 22년식 10만 킬로 전후로 보면 6천에서 7천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그러면 대충 봐도 이 신차가 대비 반 이상은 날라간 건데, 아무리 수입 대형 세단이 감가가 심하다지만 이 정도면 이 차를 신차로 뽑으셨던 분들은 내가 다시는 신차 사나 봐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.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. 아마 댓글창에 우리 키보드 워리어 분들께서 우르르 몰려와서 그거 중국 지리자동차한테 먹힌 짱차 아니야, 중국 차를 왜 사? 하면서 침을 튀기실 겁니다.
자,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머리 아픈 얘기 말고 현실을 보자고요. 제가 이 차를 사서 뭐 청담동이니 압구정이니 식사를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럼 발레 파킹 직원분이 이거 중국 지리자동차 지분이 섞인 짱차 아니야? 하면서 무시를 할까요?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 만날 때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 사장님 왜 중국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? 이럴 것 같으신가요? 당연히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. 아마 허리 90도로 숙이면서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? 하고 주차장 명당 자리 빼기 바쁠 겁니다. 인터넷 세상에서나 짱친이 중국 차니 욕을 하는 거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벤츠 삼각별의 S클래스면 최고의 회장님 차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. 이런 걸 보고 하차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벤츠를 타는 이유죠.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벤츠 하면 63AMG니 뭐니 해서 고배기량 가솔린차 아니면 안 쳐준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이 인터넷 세상에서 떠도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얘기입니다. 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수입 대형 세단에 고배기량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.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차는 6기통의 디젤입니다. 이 S클래스의 품격은 그대로 다 누리면서 고속도로 올리면 연비가 리터당 16, 17km는 그냥 찍혀버립니다. 남들은 이 벤츠 S 탄다 그러면 주유소에 기름값을 뿌리고 다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아반떼를 타는 정도의 기름값만으로 이 자동차의 급이나 내가 받는 대접은 거의 저세상급으로 높아지는 거죠. 남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 공포 때문에 오늘 차들의 가격이 반토막이 났지만 현실에서의 아우라와 가성비는 역대 최고의 차들입니다.